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이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사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체험하게 되는데요. 신영목의 엑스텐입니다. 소위 이제 양궁의 엑스텐을 맞추듯이 시장에서 10배의 수익을 꿈꿀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미리 좀 빠졌고 미국은 또 AI 고평가 우려, 어제 오른 일은 아니지만 빠졌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과민 반응하면서 오늘 굉장히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시장 전략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2,400부터 거의 4,200까지 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런 조정은 좀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급등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모멘텀으로만 올랐느냐, 아니면 실적 기반으로 올랐느냐를 봤을 때 실적을 기반돼서 올랐거든요. 이게 자꾸 지금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제 IT 버블 계속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장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과연 실적 기반으로 올라와서 조정받는 거라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하단을 잡아주기 때문에. 근데 모멘텀으로 올라와 있는 모멘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이 왔을 때 하단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종목은 포트 관리는 필요하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실적 관련돼서 AI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지금 실적을 땡겨오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빅테크 흐름과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포트를 그동안에 정말 사고 싶었던 IT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못 사서 너무 배 아파하는데 예. 막상 또 이렇게 빠지면 또 공포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포트를 이제 좀 압축할 수 있는 포트를 다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에 어쨌든 끌고 올라오면서 포머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AI 관련주잖아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전력기기는 좀 셌고요. 최근에 또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로봇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런 주식들을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겠느냐. 그에 대한 답은 이제 앞서 하셨네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국면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기 조정은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 네. 모멘텀 주식들은 사실은 들고 있을 만한 어떤 또 근거가 사라지니까. 없죠. 맞아요. 예. 실적주들은 하단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면은 이제 사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만들어지는데 네. 모멘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포트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IT나 AI 쪽의 바이오 같은 느낌이었죠. 워낙 향후에 너무 먼 미래까지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주가에 땡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디램부터 시작해서 낸드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대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식이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신 이사님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우리가 좋은 게 오늘 사서 내일 혹은 모레 팔 기업이 아니고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이제 저평가된 혹은 이제 밸류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흡이 저희는 좀 길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 탐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저는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여주고 하단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이제 개별 장세장이 좀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HM파마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속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9월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고요. 예. 그 이후로도 이제 대표이사님 한 몇 번 더 뵙는데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기업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 올해 이제 상장을 네. 해서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키워드를 죄송하지만 한번 네.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좀 생소한 기업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HEM 파마인데요. 2024년 11월, 작년 11월에 상장했고, 말씀하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저희가 듣긴 했죠. 그죠?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이고, 아메이와 뉴트리라이트 효과, 그 다음에 세종시 1공장 7월 준공,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 이어주십시오. 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생물 예, 환경을 이제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이 기술적 진보는 3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아는 정도의 관계였고 그다음 2세대에는 대사체에서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가 나와 있고 3세대는 드디어 그것을 맞춤형으로 과연 우리 건강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는 상태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음식물을 드셨을 때 누구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음식이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그 음식 섭취가 빨리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냥 이 배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홍삼 같은 경우를 드셨을 때 약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는 홍삼 약발이 잘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는 체질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했죠. 네. 지금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들은 뭐냐면은 이런 홍삼이라든지 우리가 체내 음식을 소화했을 때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무기질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을 분해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삼을 먹었을 때 그 진세노사이드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것인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이 홍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뭐 소변이나 대변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장내 미생물이 과연 내 장내에 있는 환경이 그 음식물들을 제대로 인체로 혈액이나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장내 미생물이 작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내 몸에 어떤 장내 미생물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HM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피마스 기술입니다. 피마스 기술은 뭐냐면은 분변을 채취해서 그 분변을 채취한 분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어떤지를 판독을 하고 맞춤형이네요. 네,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분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단백질과 여러 그 효소를 이제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그 분석 이후에 상품까지 같이 유산균을 같이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 그 상품화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아메이가 20년 독점을 맺고 이미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억 정도인데 내년부터가 굉장히 크게 매출액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공장이 세종시 1공장을 지금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아마 거기서 제품 나오려면은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5월에서 6월쯤부터가 나올 것 같은데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1공장이거든요. 근데 1공장에서 지금 물건이 나오기 전에 지금 2공장을 또 위해서 최근에 한 자금 조달도 한 160억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 2공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다 전량 아메이로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일본 시장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국까지 이제 이 아메이가 그 HM파마의 마이랩을 가지고 시장을 확장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 27년도에는 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900억에서 950억 정도까지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익도 돌아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작년 기준으로 150억 매출에 77억 영업이익 적자니까 이제 매출단이 그만큼 이제 3배로 늘어나게 되면 이익 부분은 커버가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게다가
그 독점적인 네.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배 이상은 줘도 된다고 네. 보고 있고요. 영업 마진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커질수록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데 900억 매출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대략 30% 정도 예상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올해가 이제 모든 투자가 끝나고 일본 시장 진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메이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부터가 아마 본격적인 성장 가도로 될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급증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탐방도 많이 한 두세 차례 다녀왔고요. 약간 지금 느낌이 시어스테크가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네. 시어스테크도 보면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같이 반응을 한 것인데 HM파마도 유사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세고 향후 성장을 위해서 증설까지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큰 이제 매출 성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래서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가총액 2천억 정도면 충분히 뭐 조정 구간, 특히 이제 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지시고 포트에 비중을 넣으신다면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좀 우리 이 코너에 맞는 엑스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사실은 중소형 장세가 좀 막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HEM 파마는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들었는데 이건 이제 개인의 특화해서 한다는 거고 아까 지금은 이제 분변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그 구조를 분석한다는 건데 연구를 하시겠죠. 분변보다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걸 사실은 그 뭔가 쉽게 조금 판독을 한다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아까 뭐 아메이나 뉴트리나이트 이런 거 보면 주로 그러면 여기서는 B2C가 아니라 지금은 주로 이제 B2B로 매출이 이제 일어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B2B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네. B2C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2C로 이 물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메이 물량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물량도 거의 아메이로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특히나 그 피마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 맞춤형으로 지금 건강에 대한 이런 하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피부 미용 쪽으로도 아마 아메이랑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거는 마이랩을 이용한 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매출 성장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프라인 가치만으로도 저는 뭐 2, 3천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뭐 너무 많은 걸로 한 자리에서 이 오늘 시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아마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이 바로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 가셔도 충분히 회사의 어떤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리고 추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 HM파마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도 추후에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항상 이제 밸류하고 이제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이익을 잡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이런 기업들을 뭐 자산 가치로 잡을 수도 없을 거잖아요. 결국 이제 성장성을 보고 다른 기업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현재 HEM 파마는 28,000원 수준인데요. 예.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일단 뭐 역시 그냥 1차적인 목표가는 너무 뭐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4만 원 정도면은 3천억 정도 그 시가총액 3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 시장이 아마 조만간 이제 진출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끝나서 일본 시장 매출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장기적으로 조정 시에 편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네.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총이 2천억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총 한 3천억 정도의 밸류를 잡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여주시죠.